자, 이제 올해 초 발표된 업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서는 수장이 바뀌기 전에 만들어진 문서이기 때문에 내용상에서 많은 부분이 버려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국정과제와 관련된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목차들 중에 아까 국정과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하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입니다. 교육결손, 교육복지, 스마트학습 환경, 고교학점제, 고교체제 개편 등 이런 개념들은 새 정부에서도 이어가겠다고 말한 부분이니 이들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결손입니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잘 안 이루어졌다. AS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죠. 면접의 단골 기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본인 교과에서 교육 결손이 발생했다.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들이죠. 면접 질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해결 방안을 물을 때는 세 가지 정도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수를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럴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학생 학습 멘토링, 기초학력 지원센터, 두드림학교, 꾸꾸 등을 말하면 세 가지는 금방 채워지겠죠. 특히 꾸꾸 사이트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교사가 되시면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사이트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다문화 학생과 새터민 학생, 즉 탈북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안이겠지만 여기서도 멘토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의 아이들은 사회성이 매우 강력하니 마니또 제도나 상대 국가의 문화에 대한 수업 같은 것들을 통해 서로 친해지고 문화를 이해하는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미래학교 관련한 내용인데요. 작년에 면접 준비를 해보셨던 분들은 그린 스마트 학교라는 키워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행도 되기 전에 학력을 낮추고 애들을 놀게 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도죠. 이전 정부에서의 국정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개념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그 내용과 키워드는 교육에서 항상 교과서처럼 말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말고 다른 용어로 대체될 뿐 안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내용만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대체될 만한 용어가 나오면 그 제목만 갈아 끼워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고교학점제는 그대로 추진될 모양입니다. 2025년부터 전면 적용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특징이라면 현재의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학생별로 시간표를 자율적으로 수강 신청에 의해 짤 수 있으며 지금의 단위 중심 학사가 이제 학점 중심의 학사 운영으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장점은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받을 수 있으니 자율성이 강화된다라는 점, 또 개별 특성을 살릴 수 있다라는 점이 될 것이고, 단점은 학생들이 지금의 반 시스템에서 확 변하는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절대평가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대입 공정성 우려, 그리고 수업 수요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 부재 등이 있겠네요. 여러분이 임용되면 2023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본인은 어떤 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는지 하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이 답변 모듈을 이미 기존에도 사실 용어만 다르게 물어봤지 계속적으로 묻고 있었던 주제예요. 독서 교육 어떻게 할 거냐, 예절 교육 어떻게 할 거냐, 학생들 창의성 교육 어떻게 시킬 거냐, 이런 류의 문제들이죠. 주제만 조금 바뀌고 내가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말하는지만 변경될 뿐 안에서 물어보고 있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하나만 제대로 개발해 놓으면 아까 융합 수업이랑 코딩 교육 등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 양성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올해 합격하시면 불필요한 정보겠지만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교생 실습 기간도 학기로 늘어나고 다교과 역량개발 연수 같은 걸 하고 들어와야 하니 정말 힘들어지겠네요. 교육대학원의 교원 자격증 수여 제도도 이제 없어지고 교원 재교육 기간으로 변경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인데요. 워낙 큰 변화인지라 수년 동안 시끄러웠죠.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폐지하고 일반고에서 그 기능을 흡수해서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과정도 폭넓게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주호 신임 장관님은 미국의 자율형 공립학교인 차터스쿨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학교별로 전문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특성화고처럼 만들겠다는 취지예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립학교의 공공성을 혼합한 모델입니다. 참고로 신임 교육부 장관님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은 있습니다. 역시 이전 정부가 업적으로 치부하던 고교체제 개편 부분인지라 뒤엎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에 또 시끄러워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따라서 고교체제 개편 관련한 이슈에서는 일반 국공립고등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그린 스마트 학교에서 사용했던 키워드들을 여기서도 충분히 똑같이 녹여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